은행권 채무도 매달 원금이자 갚고 한 명의 지인 채무도 매달 원금이자 갚는다면 그 지인 채무 갚는 것도 편파 변제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유익상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의 댓글 Q&A 시간 2편입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인회생 앞둔 직장인 프리랜서 일용직 주목하세요. 근로소득자라면 명심하세요. 저희가 근로소득자 분들을 위한 개인회생 영상을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사랑해 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월급 180만 원에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1년째 세후 160만 원 받고 있는데 세후 160만 원에서 143만 원 빼나요? 180만 원에서 최저 생계비 빼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어요.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후 소득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예. 아마 143 빼나요?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025년 그렇죠. 개인회생 1인 생계비 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급여 소득자분들의 소득은 세후로 내 통장에 실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네네. 실수령이 160만 원이시니까 160만 원에서 140만 원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영상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안 되는 경우,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인 경우에는 일부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서 소득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라고 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깊이 소명하라고 하거나 추가적으로 조건부 인가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댓글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2025년도 네. 정권이 바뀌면서 거의 곧바로 시행했던 제도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올해 7월경쯤에 변호사님께서 유튜브 촬영하셨던 것 같은데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기록 삭제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영상을 촬영을 하셨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연내 다 다가온다. 7월 달에 시행하고 있는데 법원의 늑장 대응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보고 있다. 이럴 거면 못하러 이런 정책을 시행하나.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강간무소식이다. 이재명한테 쿠사리 한 번 맞으면 바로 구축하려나 너무 느리다. 시행한다고는 했는데 뭐 가시적인 어떤 운영의 어떤 방법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만을 좀 표출해 주신 것 같아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1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개인회생 기록을 조기 삭제해드리겠다. 신용회복을 조금 더 빨리 되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1년 성실 상환자라는 것은 법원에서 그 기록을 신용정보원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해서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정보원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더니 연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법원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우리는 바로 삭제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구축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제 채널에 다른 분께서 뭐 2월 중에 구축한대요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게 시스템이 구축되는지까지는 뭐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아직은 조금 희망을 갖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댓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생계비 관련된 이제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번호는 있는 상태에 2주 전에 사건 번호가 나오셨는데 추가적으로 부양가족비, 주거비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요 내용만 보고서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인재 신청서가 접수하신 상태인 것 같고 그렇죠. 신청서에 추가 생계비, 뭐 주거비라든지 뭐 이제 추가 부양가족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요거는 뭐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변경하거나 반영해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의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줄 거냐 안 받아주면 요거를 뭐 다툴 만한 사안이냐 이런 부분까지는 신청하신 사무실하고 이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댓글 넘어가 볼게요. 요건 이제 저희가 그 체납 세금 관련해서 개인회생적으로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는지를 영상을 촬영을 했었고 그게 이제 달린 댓글이에요. 변호사님 다른 빚은 전혀 없고 지방세 체납이 있습니다.
있다.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생 과정에서 법인이나 사업자명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무직입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일단은 다른 빚은 전혀 없고 지방세 체납만 있다. 여기서 개인회생 가능한가? 요거가 일단 쟁점 네. 1번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쟁점은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가 가능할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뭐 법인 사업자나 뭐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게 가능하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내 개인회생 중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내서 사업이 가능하냐로 일단 저희는 해석하고 답변을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개인회생 과정에서 법인 사업자나 뭐 개인 사업자 내시는 것 자체는 뭐 문제는 문제 없죠. 없죠.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인가 이후에 하시는 게 왜냐하면 보정 과정에서 사업자를 신규로 내거나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에 대한 이제 추가 소득을 확인하거나 여타의 보정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 이제 추가적인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인가 이후에 이렇게 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뭐 지방세 체납만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가능하죠. 하죠. 대신에 이제 소득이 있으셔야 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비면책 채권이고 우선 변제가 있어야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전액 변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무가 소위 말하는 탕감은 안 되겠지만 개인회생 3년에서 5년 기간 동안 나누어서 전액 변제로 뭐 진행하시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납 금액도 좀 중요할 네. 것 같고 지금 이제 무직이라고 하셔서 좀 소득을 좀 만드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에 편파 변제 쟁점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낭만 고양이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은행권 채무도 매달 원금이자 갚고 한 명의 지인 채무도 매달 원금이자 갚는다면 그 지인 채무 갚는 것도 편파 변제가 됩니까? 좋은 네. 질문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네. 원금이자라는 것은 매월 채권액에 비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 변제가 되느냐 이제 요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전제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편파 변제가 아니겠죠. 아니고. 왜냐하면 채권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별로 균등하게 평등하게 나눠 가진 거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런 안분 변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부분의 회생위원들은 그 사실에 주목하지 않고 그렇죠. 간과하고 개인한테 갚았어? 개인한테 갚았으면 일단 무조건 청산가치 반영 이런 기조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은행권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균등하게 안분해서 갚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소명하신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편파 변제 이슈에서 뭐 청산가치 반영하라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금액을 갚는 게 아니라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갚는 네. 게 포인트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저희 그 댓글 남겨주신 내용들 보면서 하나하나 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저희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